일단 제품 올려도 바로 상위 노출되는 게 아니니까 안 팔리거든요. 당장 아예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초반에 1개에서 10개 판매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구간을 꼭 거쳐야 내가 광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사입을 할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CS 난이도도 알아야 되고, 위탁이면 업체가 배송을 잘 해주는지도 일단은 팔아봐야 알거든요. 쿠팡 로켓에 입점하는 것도 어쨌든 사입을 해서 하는 건데 다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안 팔리면 결국엔 재고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어느 정도 판매를 일으킬 수 있는 좀 안전한 전략이 필요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정확하게 실행하시면 경쟁 없이 초반 판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루틴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특정 고객층에게 경쟁 없이 노출해서 판매하는 방법의 심화편입니다. 이곳은 여전히 경쟁이 없어요. 한 번쯤 아파트 게시판이나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공간을 보셨을 거예요. 마트나 학원, 광고지가 꽂혀있던 공간이죠. 전 이곳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1페이지 상단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1180세대, 그리고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은 1100세대입니다. 각 아파트의 게시판 일주일 홍보료 33,000원, 그리고 외부 업체는 55,000원인데요. 총 66,000원으로 2280세대, 대략적으로 6,800명에게 내 제품을 일주일간 하루 종일 노출할 기회가 생기게 돼요. 키워드 광고라고 생각하면 엄청 저렴한 편이죠. 그럼 뭘 팔아야 할까요? 제 경험상 추워지거나 더워지는 그 시점에 계절 제품을 판매했을 때가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건강 관련 상품이나 과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시도는 안 해봤어요. 저는 이런 제품을 찾아봤습니다. 라디에이터 같은 건데 작은 방에서 쓰기 좋다는 걸로 스토리를 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방수도 되고요. 소싱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작년 겨울 키워드를 확인하고 계절 제품이니까 단순하게 추운 걸 해소해줄 수 있는 제품의 좀 작은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뻔하진 않고 방에서 사용 가능한 걸 추리다 보니까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 이런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또 다른 꿀팁은 괜찮아 보이는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서 KC 인증을 조회해 제조사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구글링으로 홈페이지를 찾아 연락처를 수집하고 전화를 돌렸는데요. 전화하면 대부분의 업체가 긍정적일 거예요. 이유는 이들이 가장 경계하는 건 가격을 무너뜨리는 온라인 셀러예요. 근데 전 아파트에서 주민들에게 판매를 하죠. 위탁 계약 난이도가 엄청 내려가요. 추후에 온라인 판매에 대한 약속은 판매를 시작하고 다시 딜하면 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확장해서 판매가 좀 가능할까요? 직접 팔고 계신 채널 있으면 저는 거기는 피해서 할게요. 실제 판매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소통도 잘 되고 대부분 잘 들어줘요. 또 추가로 브랜딩해서 커스텀 제작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제조사라면 로고를 변경하고 박스 패키징을 변경한다든지 색상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건 최소 수량이 있어야 하는 건데 판매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쌓여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체나 수입처를 통해서 한다면 인증에서도 자유롭겠죠. 더 이렇게 물건을 소싱했으면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썸네일이랑 똑같은 원리로 일단 눈에 잘 띄어야 돼요. 배경 색상을 엄청 튀는 걸 한다든지 종이 재질을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꿀팁은 다른 전단지랑 비교되게 최대한 여백을 많이 두세요. 저는 미리 캔버스에서 템플릿을 이용해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기획 부분인데요. 전단지에는 최소한의 문장을 써서 후킹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면 오히려 집중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QR코드를 넣어서 제 블로그로 넘어가게 설계를 했어요. QR 만드는 방법은 네이버 QR코드라고 검색을 하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결제 페이지로 연결하지 않고 랜딩 페이지를 한번 거치게 만든 이유는 또 하나의 터널을 설치한 건데요. 이 방법에선 인지 단계를 거친 뒤 설득의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랜딩 페이지는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032 아파트 시크릿몰이라고 해서 문의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과 블로그 게시글을 하나 작성했어요. 게시글의 내용은 전체적인 컨셉을 풀어내는 식으로 썼는데요. 우리는 유통 과정을 단순화해서 퀄리티 좋은 제품을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업체다. 그리고 이건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 거다. 약간 거주 위치에 대한 로열티가 있는 것처럼 작성을 했습니다.
이 방식이 단순히 테스트로 끝나지 않고 커뮤니티화해서 매년 공동구매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홍보하는 아파트를 더 늘리고 채널이 커지면 반대로 수수료를 받고 물건을 입점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 채널로 연락처를 수집하고 저희 소식을 구독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 기간 동안 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판과 아파트너 같은 어플을 이용했어요. 이건 실행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업체로도 홍보가 가능하니까요. 주변에 광고할 만한 아파트나 오피스 건물 등을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독립된 공간에 게시판이 있는지 확인을 하신 후 진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내용은 제 무료 월백 컨텐츠에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조금 성급하게 퇴사를 했고 매출이 정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마다 불안함이랑 막막함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걸 이겨내는 건 움직이고 옳은 방향으로 실행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핵심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Bye.